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재테크 전략 및 월급 관리에서 이제 재테크 전략은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월급 관리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강의 중 일부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재무 설계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40대, 50대, 50대, 60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설계를 하는 게. 보통 사회초년생 분들은 학자금 대출 상한이 좀 우선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혼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회초년생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월급을 받자마자 소비를 이제 좀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용카드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소비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분들은 그 전세대출 상한을 좀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청약 제도도 있고, 아니 굳이 청약을 뭐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자금, 이제 대학교, 자녀가 대학을 갔는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은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다닐 것 같은데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꼭 자녀를 위해서 꼭 돈을 빼놓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저축을 꼭 하시고요. 자녀 결혼은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가리는 건 아닌데 보통 여성분들은 취업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혼자 스스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남녀 불평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그 뭐 가구나 좀 약간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분위기상. 여자가 집을 마련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그러니까 그 딸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은 쓰진 않지만은 특히 아들이 이제 있는 분들은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한 예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그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됐지만은 지금은 졸업하고도 뭐 취업 재수를 하면서 막 29, 30 이 정도에 취업을 하니까 취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돈을 모아도 33 정도 돼도 실제 저축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네. 물론 뭐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되지 않냐 전세 뭐 해가지고 빌라에서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막상 또 여자 입장에서는 또 여자 쪽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변변치 않은 뭐 빌라로 뭐 시집을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 자금뿐만 아니라 자녀 결혼 자금까지 보통 요즘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보태줘야지 그래도 아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한 3억 정도 되는 조그만한 전세로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그렇다고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대, 60대 분들은 정말 이제 지금
노후 준비를 제대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50대, 60대, 60대는 뭐 당연히 늦은 거고, 50대부터 정말 늦은 거고, 그래도 지금도 안 했으면은 좀 체계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재무 설계를 해드리는데 다 다릅니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재무 설계, 돈이 없으신 분들, 뭐 근로자분들의 재무 설계와 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40대, 50대, 60대의 재무 설계를 다르니까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관리라고 저희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근로자분들은 월급 관리, 예, 돈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 파워포인트를 네, 이 월급 관리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세후 소득이에요. 세전 소득 아니고. 그러니까 너 연봉 얼마냐 할 때는 연봉을 이제 세전으로 말씀하신 분인데 그거 말고 세금 다 떼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지. 예. 근데 고정 지출. 그러니까 이 지출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적금, 펀드, 연금, 보험, 대출. 이거는 내가 쓰지 않아도 무조건 지출이 되는 거죠. 월급날에 맞춰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이거 빠져나가고 변동 지출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출을 말하는데요. 교통비도 뭐 통신비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노력을 하면 10원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통신비 같은 경우는 요금제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다거나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빼면은 저축 금액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여기 적금, 펀드, 연금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축이에요. 예, 연금도 저축이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빼고 남은 금액 있으면 이건 추가로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죠. 펜으로 예를 들어서 세후소득이 300이다. 적금에 내가 100만 원 가입했고 펀드에 한 50만 원 가입했고 연금에 30만 원 가입했고 보험에 10만 원 가입했다. 뭐 대출은 없다. 그러면 지금 100, 150, 180, 190이 나오죠. 내가 한 달에 나는 80은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30이 나옵니다. 이 30을 다시 적금을 할 건지 펀드를 할 건지 연금을 할 건지 뭐 보험을 추가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청약도 있을 거죠. 청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산관리 리모델링을. 근데 내가 80에서 나는 70으로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에 좀 약간 가소비를 좀 절제하고 그러면 내가 저축하는 금액이 10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변동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예, 저축액이 올라가는 거죠. 자, 80 지우개를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요. 아까 기억나, 만약에 한 200 정도로 다시 예를 들까요? 적금, 펀드, 연금, 보험, 대출. 난 아직은 사회초에서 난 모르겠고 그냥 적금 난 150 할래. 그리고 나는 50만 원만 쓸래. 그럼 150이잖아요. 그럼 150에 12개월이면은 18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5년 모으잖아요. 9천만 원. 그쵸? 뭐 이자 좀 하면은, 잘하면, 네, 1억은 모을 수 있거든요. 제 실제 고객님인데 24살에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옛날에. 지금은 아줌마가 됐어요. 예. 이분이 29에 1억을 모았어요. 진짜예요. 예. 200 버시는 분이었어요, 200. 월급도 그렇게 많이 안 오는 중소기업이어가지고 1억을 모아서 이거를, 네, 뭐 어떻게 재테크하는지는 저 다음 시간에, 어쨌든 지금은 내 집 마련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29에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분이 대단한 거죠. 근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입사원 초반에 자기는 대학교 때 2, 30만 원 가지고 용돈을 2, 30만 원 받으면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또 저축을 열심히 하려고 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거의 취업하자마자 저를 만났고요. 이렇게 모으셨어요. 네. 맨날 저랑 가끔 연락을 하는데 대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저축하고 뭐 언제 집 사냐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네. 지금이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24살 여자분의 목표는 30 되기 전에 1억을 모으는 거였어요. 모았죠. 예. 30세 되기 전에 1억을 모으는 거였고, 모았어요. 이것도 목표예요. 뭐 집을 사는 게 목표, 뭐 차를 사는 게 목표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는 것도 목표예요. 그러면 이분은 월급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150 저축을 꼭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재테크.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적금만 150 하진 않았어요. 적금에다가 뭐 연금도 좀 하셨고 펀드도 좀 하셨고 청약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이 네 개 다 합쳐서 뭐 다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부자의 개념은 뭐 100억 있어야 부자다, 뭐 1000억 있어야지 부자다, 뭐 이런 거는 부자죠. 부자인데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주식하면서 재테크만 막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뭐 주식에 물린다고 하고 주식은 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 아까 초반에 이제 방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30대 분들은 이제 인생 목표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30대 분들은 결혼 준비. 예. 남자가 평균 1억 5천이고 여자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예. 꼭 이렇다는 거 아니고 이 정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 자금은 이제 4년제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정도 되니까 여기 아들 결혼 1억 정도 지원해주고 딸 2천 정도 해주고 딸이 서운하지 않냐? 나중에 딸 결혼한 다음에 집 살 때 있잖아요. 그때 8천 보태주세요. 보태줘야죠. 아빠 엄마 이제 딸이 서운해 하겠죠. 왜 걔는 주고 난 안 주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준다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60세 때부터 은퇴를 하면은 한 달에 그래도 얼마쯤 있으면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200만 원 많이 부르시고요. 좀 약간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100만 원 추가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다 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평범하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9 여자가 뭐 1억 정도 모으면은 그렇게 살면 이게 언젠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 강의는 기초 이론하고 뭐 이렇게 한 차근차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